16년 만에 무슨 일? 뭘 말할까요? 이 나라 망한다네.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16년 만에 무슨 일은 위안화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위안화가 끝가는 데를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8일 현재입니다. 달러 위안 마감 지수가 달러당 7.344 위안입니다. 7.344 위안입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이 숫자는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숫자예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2007년 12월 26일 7.3497 위안 이후 최고치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마감 지수가 7.34 위안이고요. 장중에는요. 7.36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역외 시장에서도 7.36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 2007년 12월 26일보다도 그 앞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2005년, 2004년 지금 이대로라면요. 달러당 7.5 위안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파다하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위안화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1997년 11월 21일 날 보세요. 예, 달러 위안 환율이 8.28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0일에 예, 8.27 위안이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예, 위안화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안화가 불안하다. 환율이 불안하다.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것은요. 내부 경제가 심상치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폭등. 그죠?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환율이 폭등. 뭐 IMF 외환위기 때는 폭등이었고요. 그만큼 위기 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중국이 달러 위안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 내부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나라 망한다네요. 이렇게 제목을 달한 데는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미국과 소련이 패권 다툼을 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결국은 예,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로 완전히 예, 분리됐죠. 중국이요? 경제난 때문에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더 강력한 예, 중국의 옥죄 힘으로 갈 겁니다. 중국은 지금 1대1로라는 사업으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절대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안 돼. 그러면 미중 충돌은 앞으로도 커지겠죠. 커질 겁니다. 그러면 위안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도 위안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달러 위안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요. 지표에서도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달러의 강세가 예, 대단하죠. 강달러, 킹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9월 27일에 114.11이니까 이때는 킹달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7일 보세요. 105.03입니다. 강달러의 기조
조만간 킹달러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킹달러 반열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약해지겠죠. 더 약해지면 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미국의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8월을 보시면 54.5예요. 경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좀 꺾이더니 작년 12월에 49.6까지 꺾이더니요. 54.5.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69.1은 아니에요. 69.1은 아니지만 지금 올해 들어와서 3월에 51.2로 예, 이게 50을 넘어서더니 50이 기준점이거든요. 예,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월 달이 되니까 53.9까지 올라갔고요. 7월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52.7로. 그러다가 8월에 다시 54.5.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이것은 예,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예, 서비스업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 이게 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이 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말입니다. 9월 2일 보면 21만 6천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예, 3월 2일 날 19만 명 이후로 지금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취업해 있다는 이야기를 예, 이야기는 결국 경기가 좋다. 경기가 팡 돌아간다는 이야기. 경기가 팡팡 돌아가니까 결국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황은 더 커질 거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말입니다. 위안화는 더 올라갈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요.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오는 충격이 괜찮겠느냐.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11월 1일 날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기준금리를. 지금 5.5%의 금리를 5.75%까지 올리잖아요. 위안화는 진짜 박살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예, 지금 중국인데 중국의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수출이 약화되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성장하겠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 하면서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반덤핑 같이 막 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이 60%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구매력이 있을까요? 러시아도 계속 구매력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저는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막아낸다.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각 주체 어려운 것에서 그냥 어렵게 가만히 있어라. 어렵게. 예. 지금 자본주의 같으면 어떻게 어려운 곳이 있으면 치유를 하잖아요. 중국은 치유 안 하고 그냥 썩어버리라는 거 썩어버리라. 예,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은요. 저는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투자는 진짜 조심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터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단순하게 시장을 쉽게 봐서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 진짜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고심하시고 아니 정환진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